지금은 팬티를 일부러 무슨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보여주면 오히려 더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약간 촌스럽죠. 되게 촌스러운 거 난그 아니에요? 그거에 상표가 써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그거를 진짜로 그 팬티를 여기까지 올려 입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이게. 그게 팬티예요? 여기까지 거들처럼 여기까지 보정 속옷처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브랜드가 보이게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예전에 물건 귀할 때 초등학생 때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 무렵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자신은 정말 자연스럽게 찍었대요.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난 너무 자연스럽게 찍은 전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거의 협찬 사진이고. 협찬 얘기 진짜 웃긴 게 정선희 씨, 예, 정선희 씨 귀걸이 이제 뭐 이런 거 액세서리 협찬 받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 중에서 막내 아주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그 귀걸이 그 한다면 사진 꼭 찍어야 된다.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예 언니.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선희 씨가 이거 했습니다 찍었는데 귀걸이만 이렇게 계속 뭐 하죠? 귀만 이렇게 정선희 씨 누가 알아? 진짜 얼마나 귀엽잖아요. 예전에는 그 좀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배 자꾸 긁고 이렇게 스트레치 올리면서 배를 긁어?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뭐 몸 좋은 사람이 하면 뭐래도 멋있죠. 난 예전에 10월에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바람이 막 부는데 니트 안으로 이렇게 라이터를 켜갖고 바람이 부니까 담배를 물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서 라이터 옷 안으로 안 꺼지게 바람. 야 그게 멋있겠다. 너무 멋있는 거야. 형제가 근데 하니까 허리랑 멋있는 몸이랑 거지. 나오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럼. 니트도 불 한번 잘못 붙으면 확. 아까 곰돌이 때문에 너무 무서웠네. 아니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이제 가슴골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을 때 좀 파인 옷 입고 엉덩이 꼴을 일부러 보여주는 여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문신도 많이 하잖아요, 엉덩이. 그러네. 여기다가. 맞아. 아니면 센터에 하는 사람들 외국에는 되게 많이 하고 특히. 그래 여자분들이 요즘 이제 힙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의 힙. 치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치골이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있어. 그냥 외복사근이 내려갈 때 있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우리가 장골. 말하는 치골은 원래 장골. 장골. 그래 여기가 장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자분들이 막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운동하면은 막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장골. 저 있어요. 복근 운동을 좀 했던 때는 여기도 막 힘줄이 척척 생기더라고요. 난 다리가 온통 힘줄이야. 여기서부터. 그거는 하지 정맥류예요. 가야 돼. 이게 다리 힘줄. 형 이게 힘줄이 아니야? 하지 정맥류 그거 병원 가야 지금 뭐 돼. 털도 없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는 힘줄밖에 안 보이겠네요. 자, 이거는 뭐 저희가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요.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뒤에서 쳐다보고 앞에 와서 이렇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거는 세윤 씨 말대로 조금 즐기는 걸 수도 있고 정확한 호감의 표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다음 사연. 네. 서울에 사는 직장녀입니다. 1년 전 300일 정도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잠수를 탔고 나중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론 저 몰래 바람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인연은 끝난 듯 했습니다. 근데 1년 후 거짓말처럼 그 남자가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했더라고요. 어이구. 그가 입사한 첫날 다른 동료에게 절 안다고 했다는데요. 근데 웃긴 건 저랑은 회사에서 아예 안 족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에는 둘이 사귀는 사이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근데 이 남자 입사한 다음날부터 저한테 연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별한 게 너무 미안했다. 그땐 바람 피운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저한테 미안해서 이별 통보를 한 거다. 솔직하네. 밥 한 번 먹자 라면서 그리고 사귈 때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내면서 이거 네가 찍은 거지? 일일이 확인하고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더라고요. 또 그 다음 날부터는 제 책상 위에 예전 그 사람이랑 만날 때 제가 좋아했던 커피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 남자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이미 헤어졌던 사이인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게 근데 이별 통보가 너무 별로라서 그래. 다시 만나기가 좀 300일이면 믿기지 1년 않네. 가까운 시간인데 그거를 메신저로 그만 만나는 난 별로다. 근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이별한다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게 신세대 이별인가? 이제 한 20년 정도 후에는 방송에서 막 어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헤어질 때 만나서 헤어진 적도 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렇게 톡으로 헤어졌는데 자기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슬슬 다시 다가온다. 근데 한 번 찢어진 사이는 다시 이어붙이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례가 경우도 있기 있어.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일주일에 한 명씩 거의 대부분 로또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늘 존재하니까. 아까 그 로또 확률 뭐였죠? 미팅 나갔는데 4명. 그건 전혀 안 헷갈리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분이 이 사연을 보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라는 건가요? 이 남자분한테? 그러게요. 여자는 그렇죠? 마음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게 남자는 그린라이트잖아요. 그린라이트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린라이트죠. 네. 이거 의미심장하게 안 들어오네. 빠졌을 때. 아니 꽂아야 나오지. 몇 번을 얘기해요. 무선으로 만들었잖아요. 진정한 디지털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린라이트. 근데 지금도 이 남자분은 진지하게 지금 사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뭐가 아쉬우니까 당장 가볍게 한번 또 만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다가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나 근데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말리고 내던져서 말리고 싶다. 그렇죠. 아 근데 회사 1년 후배로 들어온 거니까 혹시 자기가 좀 씹히고 앞길에 뭐 방해가 될까봐 잘 보이려고 그런 건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1년 후배로 들어와서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자 입장에서도 겁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남자 중에서 진짜 제일 못난 놈들 있잖아요. 제가 만났는데 뭐 어떻게 좀 그래 하면서 뭐 그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해가지고 무용담 스타일. 그거를 이렇게 주도권 잡고 관심 끌고 저희 전문용어로 죽밥이라고 그러죠. 죽밥. 죽밥. 남자 사이에서는 그런 애들이 죽밥이에요. 죽밥.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죠. 인간관계 보부상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팔어. 관계를 막 팔어. 근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드는 게 내가 다시 끌리면 다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바람핀 게 아닌지 궁금하고 자꾸 선물 주는데 또 설레고 하면 또 만나도 돼요. 만나기 그래. 싫으면 그냥 직장에서 난 다시 너랑 만날 생각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 너무 지금 오버해서 약간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라고 선을 긋던지. 그리고 안 만나더라도 괜히 약간의 그런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 남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연예인인데 여자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작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작품에는 다 막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메인 배역이 아닌 거지. 그래요. 그리고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생업이잖아요. 밥수저를 놓게 하겠다. 야 그래서 난 옆에서 야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너무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 경우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저도 예전에 뭐 워낙 게스트분들 같이 막 나오니까 그럼 PD 분들이 왜? 그럼 이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저분하고 같이 게스트 나온다니까 그럼 자기는 좀 불편하다고.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청자 여러분이 더 보고 싶어하는 아니면 MC들이 더 좀 선호하는 뭐 그런 분을 선택하죠. 일하고 그거하고 혼동하기 시작하면은 사생활을 일회용적으로 끌어오는 거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을 해봤던 허지웅 씨는 이렇게 되면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사실 저도 마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과거를 갖다가 변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바람 폈다 그때는 그래 뭐 실수였던 것 같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음성 파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소집 해제한 늠름한 24살 대학생입니다.
전 어린이집에서 공익근무를 해서 20대 여선생님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남자 혼자서 여자들만의 공간에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연상인 선생님들이 저를 툭툭 건드리거나 짓궂은 성적 농담, 여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다들 나름 잘 챙겨주셔서 견디고 지냈는데 문제는 소집 해제를 하고 나서부터예요. 23, 24, 25, 26, 28 5명의 여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매 시간 계속 제가 누구랑 어디서 뭐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답장했는데 이제는 살짝 집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 여친도 없고 5명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갑 선생님도 있어서 대화방을 나가기가 좀 아쉬워요. 며칠 전에 계속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25, 26, 28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대화명도 제 이름으로 해놨더라고요. 중 한 분은 남친도 있고 또 한 분은 결혼을 앞둔 분인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동갑 선생님이랑은 일하면서 장난치다 연인 상황극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어요. 소집 해제하자마자 원래 존댓말을 하는 사이인데 친구라고 반말을 하고 소집 해제하지 말라고 SNS에 글도 써주고 해제 당일에는 상당히 긴 장문으로 개인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연락이 오진 않아요. 근데 저보다 1살 어린 선생님은 소집 해제하자마자 오빠라고 부르더니 제가 쌍꺼풀 있고 동그란 눈이 좋다고 하니까 쌍꺼풀 수술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아니야, 하지 마. 결국 수술을 했고 지금 예뻐지고 있으니까 저보고 좀만 기다리라 그러네요. 이것도 물론 단체방에서 장난처럼 말한 거긴 한데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거 보내고 있는 도중에도 메시지가 100개가 넘어갑니다. 심지어 일하면서 연수를 갔을 땐 5명이서 같이 자자고 해서 거실에 쭉 누워 제가 중앙에 가서 잤어요. 상상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뭘 제가 상상한 거야? 남중남고 공대다 보니 여자랑 엄청 오랫동안 같이 있어본 적도 없고 여자들만의 공간이 처음이라 여자는 다 이런가 싶기도 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24살 동갑 선생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또 쌍꺼풀 수술한 1살 연하 선생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결혼을 앞두거나 연애 중이거나 남친 없는 25, 26, 28살 선생님들도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네. 박스 좀 더 줘야겠어요. 그야말로 사우디로 가야 돼. 일부 다쳐지잖아. 24살 선생님이 동갑. 네. 마음에 마음에 드는 있네. 거야. 23은 남이 없고. 야, 23 있고 24 있고 25, 6, 28.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명을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걸까요? 이분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가보고 있네. 여자들끼리 있는 그 집단. 아유, 어려워요. 야, 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못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만 있는. 아 죽어. 글쎄 이것만 갖고 난 모르겠는데 그 어린 친구는 쌍꺼풀 수술해서 이뻐지고 있으니까 이제 오빠 하는 거면 당연히 호감인 거는 이건 누가 들어도 아는 건 거고. 좋아하는 아니야? 동갑 얘기는 소집 해제는 뭐 축하할 일이니까. 연인 상황극을 하고 길게 있다. 보내주곤 연락이 이제 없고. 연인 상황극이라는 건 뭐예요? 왜 그런 장난 치잖아요. 너 왜 저 선생님 쳐다봐? 미안해. 왜 그런 소소한 농담들. 그런 이거 별거 아닌 장난들인데 연인 상황극이죠. 아니 근데 카톡에 이 남자랑 둘이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면은 근데 그 프로필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선 더욱더 그러니까 장난이라는 심정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지. 단체창에서 계속 그 남자의 사진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기를 가진 놀려먹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냥 재밌게 노는 거겠지. 실제로 한 어린이집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 나오는 정수기 기사와 어린이집 선생님 만나 결혼에 이르기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뭐 케이블 가이처럼 정수기가. 정수기가. 워터맨. 정수기 기사님 섹시하죠. 이렇게 그럼 힘이 좀 세시냐고. 콱콱콱 섹시하고. 근데 이 상황은 재단한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은 분명히 좀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한 거지만 여자들도 모이면 되게 강해지고 쑥스러움이 줄어들고. 맞아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도 못한 것들을 다 쉐어해. 다 공유하더라고. 나도 언제든지 그런 대화의 주인공일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늘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저기서 누구한테 사귀자 그랬다가 완전 놀릴감 될 수도 자칫. 창피한 짓 저지르면 큰일 나.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교제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럼. 상황이네요. 저는 재밌게 그냥 놀고 기는 좀 빨리겠지만 여기서 많은 걸 또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많이 좀 알 수 있고 나중에 한 30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24살 좋아하면은 따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한번 이 단체 카톡방에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슬쩍 올려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 단체방에 나가고 1대1 대화를 좀 원하는데요. 나 누구 좋아하게요? 이 중에 있지롱. 야, 역시 세훈이는 기발해. 근데 그린라이트가 사실 남의 마음이 궁금한 거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분명한 건 동갑내기에게만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한가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동갑한테는 조금 더 특별함을 어필을 해도 뭐 대시하라는 건 아니고 따로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래 따로 1대1 그렇지, 대화.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긴데.